지금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과 무관하게 각 보험사가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과잉 치료를 받는 이른바 꾀병 환자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피해가 반복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정부가 오늘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내놨는데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일명 나일론 환자라고 불리는 이른바 이 꾀병 환자들 네네. 그동안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으로 좀 인식되어 왔었죠. 네네네.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? 네, 보통 꾀병 환자, 그러니까 적게 다쳤는데 과잉 치료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. 예. 자동차 사고 상해 등급에 따른다면 12등급에서 14등급까지 사람들을 말하는데 네. 그 수치를 본다면 2019년도 그 경상 환자 수가 171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 2020년 159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예. 그러면 치료비도 줄어들어야 될 그렇죠. 것인데 그 경상 환자당 보험금 163만 원에서 도리어 183만 원으로 20만 늘었습니다. 원 이상 늘었네요. 네, 그 말은 즉 그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. 예.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런 과잉 진료가 결국은 보험 사기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네네. 근데 이 보험 사기가 적발되더라도 네네.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기가 좀 어렵다고요? 네, 지금 보험 사기로 추정되는 금액이 연 6조에서 7조 정도 되고 건강보험공단 금액까지도 산정한다면 더 큽니다. 네. 그중에서 10%에서 한 13% 정도, 12%에서 13% 정도만 실제 적발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보험 사기범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실제 회수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. 예. 이와 같은 보험 사기를 각오하고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다 숨겨놓고 회수 못합니다. 그다음에 80에서 한 90%가 연성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다 치료 받는 이와 같은 꾀병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. 예. 하지만 이와 같은 연성 사기범들은 그 금액이 적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안 되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실제 어떻게 제재를 하지를 못합니다. 형사적인 것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누수되는 금액이 한 가정당 한 31만 원 연간, 아유, 네. 개인당 따진다면 한 8만 원 정도가 계속 보험 사기범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래서 정부가 자동차 보험 개선안을 내놨는데 그 네.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. 네, 지금은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진단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치료비를 전부 다 보장해주고 있습니다. 네. 일례로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의 치료비를 발생시켜도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경상 환자에 대해서 4주 미만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장해주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마련되었고 또 이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치료비를 보장해 줬습니다. 예. 하지만 과실 비율만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도록 마련되었습니다. 예.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치료비가 200만 원 발생됐다. 네. 그러면 현체계로 본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70%를 하더라도 그 치료비 200만 원을 보장해 줬습니다. 하지만 이 개선안에 따른다면 과실 비율만큼 과실이 70%면 2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30% 그러니까 200만 원에 대한 30% 60만 원만 보장해 주고 나머지 14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. 우리가 좀 궁금한 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과실 책임 제도만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보험료 2, 3만 원 정도의 네. 절감 효과를 본다라고 합니다. 자,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한방병원입니다. 네네. 유독 한방병원 중에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 늘고 있고 그래서 진료 비용이 또 급증하고 있다는데 네네네. 자, 왜 그런 겁니까? 네, 한방병원이 양방병원에 비해서 보험금 청구가 쉽습니다. 예. 숫자로 본다면 2018년도 한방병원의 그 치료비가 4,938억에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8,082억으로 대폭 증가됐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 기준 자체가 한방병원은 수가 기준 자체가 세부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. 예.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한방 진료가 결국 과잉 진료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보험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예. 있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입원비에 있어서도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.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지난해 기준 110억 정도,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 110억 정도의 1인실 상급 비용 입원료가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한선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
자, 일단 정부가 개선안을 만들었는데 시행까지 한 1년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자,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보실 때 자동차 보험, 특히 이제 이른바 꾀병 환자를 막기 위해서는 뭐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체계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. 예. 이 잘 돼 있다는 말이 좋게 말하면 피해 회복에 잘 돼 있다는 말인 것이고 나쁘게 말한다면 상당히 허술한 것입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교통사고가 보험 사기까지도 이어지고 사고 안 내고도 보험금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사고 내고 보험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예.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따라야 될 것이고 어떤 꾀병 환자 간접적으로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.